트럼프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인사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미국의 대통령이자 전 세계 권력 1위인 트럼프는 이번에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스테판 미란을 선택했습니다. 이 스테픈 미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화적인 비트코인 인사이자 그가 핵심적으로 발언한 거 뭡니까? 모든 미국인들에게 번영을 가져다주는 인플레이션 없는 호황 경제를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정책 어젠다를 실행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플레이션 없는 호황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는 지금 어떤 걸 준비하려고 합니까?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준비금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그런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에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자라서 트럼프는 추가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전무이사에 보 하인스를 임명했고, 이 사람 또한 친가상자산 인사입니다. 그러면서 보 하인스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스티븐 미란까지 임명하면서 지금 트럼프의 임명 결정은 향후 가상자산 및 비트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차트는 흔들리지만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2025년 본인이 정권을 잡는 해에 적극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을 확장시키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나 둘씩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인사들을 내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을 보셔야 이런 흔들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트럼프는 이번에 보하인스가 디지털 자산과 인공지능 정책을 이끄는 크립토 AI 차르인 데이비드 sak스와 협력해서 디지털 자산 분야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업계 리더들에게 성공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친화적인 인물들 묶어가지고 더욱더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매우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2025년 1월 달에는 어떤 일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까? 크립토 시장 혁신의 최악의 방해꾼이었던 게리 겐슬러가 1월 20일 트럼프가 정권을 잡는 순간 사임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 SEC의 지금 수장은 게리 겐슬러인데, 이제 1월 달이면 다음 달이면 게리 겐슬러는 없어지고 여기에 친가상자산 SEC 위원장인 폴 애킨스가 앉게 되고, 그리고 2인자 자리는 누굽니까? 공화당의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가 꽉 잡고 있다. SEC의 이제 1인자, 2인자 모두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들이 친화적인 규제를 내년 1월 20일부터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고, 최근 현재 SEC의 2인자 헤스터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는 SEC 위원장, 새로운 위원장이 SEC에 다가올 새로운 친암호화폐 변화를 예고하면서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는 현금 상환밖에 안 됩니다. 근데 현물 상환과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 시장 가능성은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 훨씬 더 친화적인 방향성으로 바로 내년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2인자가 최근 발언을 해주었으며, 비트와이즈 리서치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너무나 빨리 올랐기 때문에 이 과열을 좀 시켜주고 뒤늦게 따라붙은 개미를 털어주고 손바뀜을 진행하기 위해서 흔들어주면서 몇 주는 더 힘들 수 있겠지만, 분명히 2025년 본격적인 규제 틀이 형성되고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법안들이 나오면서 생태계가 확장되는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눈치채야 되는 사실, 트럼프는 지금 비트코인의 수도로 미국을 선택한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도까지 미국으로 가져오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의 유통량이 지난 7일 동안 무려 9억 달러 규모가 증가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USDC가 확장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서클 스테이블 코인 데이터를 체크해보면 USDC 또한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과 동시에 유로 기반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EURC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미국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고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까? 유럽 거래소에서 지금 미카법에 대비해서 테더의 USDC를 상장 폐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카법 같은 경우는 USDC, 미국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USDC와 미국발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EURC는 정식으로 승인했다. 여기서도 지금 미국과 가장 친화적인 유럽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려고 하는지, 중국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 테더를 조금씩 배척하면서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또한 미카 규정으로 인해서 올해 말까지 유럽 인터내셔널 시장에서 테더를 상장 폐지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근데 테더가 상폐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테더가 망한
망하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서서히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파이를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점유국이 되려는 움직임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힌트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최근에 대표적인 미국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리플은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고 지금 이 RLUSD를 통해서 XRP 거래량도 늘리고 가장 중요한 월가가 눈독 들이고 있는 RWA 성장까지 지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까지 이런 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리플 고래들의 지갑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최근 다른 알트코인들은 고점 대비 낙폭이 굉장히 컸지만 상대적으로 준수한 방어력을 보여주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트럼프 취임 기금에 무려 5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최대 기부를 했다. 그런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했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면 트럼프가 당연히 밀어주려고 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USDC 발행사 서클과 한몸인 코인베이스 그리고 크라켄 또한 트럼프 취임식에 각각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트럼프한테 어마어마한 기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돈을 받아서 정책을 운영하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 내년에 암호화폐에 훨씬 더 친화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지원을 받은 만큼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움직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의 크립토 시장의 확장은 너무나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 또한 전략적 디지털 자산 정책은 미국 달러를 강화하고 국가 부채를 무력화하며 미국을 21세기 디지털 경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시키면서 수백만 개의 비즈니스에 힘을 실어주고 성장을 촉진하며 수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미국이 지금 직면한 가장 큰 문제 뭡니까? 달러의 패권 하락 그런 것도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상쇄할 수 있고 가장 큰 문제 미국의 부채 문제까지 상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이라는 것을 세일러 형님이 강력하게 발언해주고 있고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통해서 미국의 부채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 만약에 2050년까지 미국이 100만 BTC를 확보하면 미국 부채 무려 36%나 상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네크 또한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 채택 시 미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미국 부채 문제를 36%나 감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의 부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미국의 부채는 쌓여 나가고 있고 이 부채에 대한 이자는 오히려 더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지금 미국 천조국의 국방비보다도 지금 이 부채 이자로 더 큰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지금 파회할 가장 단순하고 좋은 방법이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라는 것을 모두가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마이클 세일러는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애플, 구글 등 이런 엄청난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보유 현금을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대체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강력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신뢰할 만한 투자 전략을 찾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하고 그리고 이런 매그니피션트 7 초대형 빅테크들까지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으로 채택한다. 수요가 얼마나 더 내년에 폭발하겠습니까? 그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정답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은 또다시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할 수 있다라는 암시를 트위터에 올려주면서 비트코인 100K 깨지고 내려오니까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또다시 지금 여기저기서 쌈짓돈을 끌어 모아서 매수하려는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만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확보하는 것을 중간 목표로 매일 비트코인 구매를 늘리고 있다. 더 빠르게 비트코인 축적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 플래닛 또한 이번에 눌림목에서 619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하면서 이런 식으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수요단이 개인들이 아닌 기관이나 기업 혹은 국가 단위의 이런 엄청난 세력들이 더욱더 빠르게 비트코인을 손에 쥐려고 힘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대형 은행인 그리고 유럽의 10대 은행 중 하나인 BPC가 가상자산 사업 운영 라이센스까지 확보하면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및 유로화를 통한 가상자산 매수 매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유럽에서도 더욱더 기관들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친화적인 움직임 그리고 원활하게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이런 대형 은행들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고무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네크 같은 경우는 2025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골자는 뭡니까? AI 에이전트와 스테이블 코인 결제량 등 다양한 지표에서 암호화폐 생태계의 급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AI라는 키워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했으며 대형 VC, 델피 디지털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과 융합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법정화폐의 안정성과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기능성까지 결합해서 이미 디파이 시장의 핵심적인 기반을 마련했고 여기에 지금 AI까지 더해지면 훨씬 더 큰 효율성과 지능을 갖춘 혁신적인 생태계가 마련될 것이다. 그러니까 AI와 스테이블 코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 핵심적인 VC들이나 운용사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힌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테이블 코인 1위 USDT, 테더의 발행사 파울로 아르도이노 같은 경우도 테더의 AI 플랫폼 사이트 초안이 완성됐고 본격적으로 테더의 AI 플랫폼이 2025년 1분기 말을 출시를 목표한다. 즉 스테이블 코인과 AI의 콜라보 가속할 수 있는 1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계획까지 우리한테 힌트를 던져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와 스테이블 코인, AI와 크립토의 콜라보도 2025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핵심 내러티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몇 가지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최근 비트코인이 약간 고개를 내려주고 차익시연 눌림이 나오니까 단기 리테일,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완전히 고개를 내려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들의 수요가 내려갔다라는 거 투심이 단기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고 보통 상승장이 지속되려면 이런 개인들의 수요가 들어오면서 신규 투자자가 들어와야 비트코인이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개인들의 수요가 떨어졌다. 단기적으로 조금 위축될 수 있는 시장임은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군중 심리가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굉장히 지금 공포 심리에 사로잡혀 있다. 근데 과거에도 지나고 보면 이런 식으로 대중들의 심리가 바닥을 찍었을 때 언제나 비트코인은 좋은 아이더딥 구간이었고 이 구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물론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조정이나 조금 더 개미털기와 흔들긴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기를 잘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상승 파동과 랠리가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의 굉장히 큰 조정과 낙폭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에 49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알트코인 심리도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 1차 불장 당시에 알트코인 시즌 데이터가 1월 말을 기점으로 고점을 찍고 약간의 눌림 이후에 다시금 알트코인 시즌이 상승하면서 본격적으로 알트 불장이 언제 왔습니까? 3월, 4월 달에 오면서 엄청난 큰 상승을 3월에 했는데 지금 자리도 이런 식으로 눌림 이후에 다시금 고개를 들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알트 랠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지금은 알트 시즌이 끝나고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라 잠깐 쉬어가는 구간 큰형님인 비트코인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리를 잡아준다면 알트코인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오히려 위기가 아닌 기회의 구간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개인들의 심리는 위축되고 개인들은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장외시장 OTC 데스크의 밸런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빠지면서 이 얘기는 뭐냐? OTC 장외시장에서는 기관과 고래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너도 나도 싸게 매입하기 위해서 축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지난 사이클 과거 첫 번째 제네시스 사이클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장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 49% 그리고 2013년 불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1% 그리고 2017년 불장은 마이너스 36% 그리고 가장 최근 사이클 2021년 사이클은 마이너스 63%까지도 조정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엄청난 대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해봐야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게 32%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상대적으로 과거 사이클, 과거 진짜 비트코인 고인물들이 경험했던 공포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한 수준이고 물론 지금 당장은 무섭고 두렵고 도망치고 싶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낙폭이 작고 하방 경직성이 강한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ETF라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잘 쥐고 있고 던지지 않기 때문에 하방은 더 단단해질 거다. 그리고 추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사이클 지표인 메이어 멀티플 같은 경우에도 언제나 사이클 구간에는 이 빨간색 MM2.4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이제 고점을 찍고 탑을 찍고 시즌이 종료됐는데 지금 자리는 뭡니까? 너무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중립 구간 적어도 우리가 매도를 고려하고 시즌 종료를 고려해야 될 때는 이 2.4 구간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아직도 갈 길은 멀다라는 것을 멀리서 보면 긴 호흡으로 보면 갭이
아직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차트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92K 정도 구간이 지지의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크고 정확하게 92K를 지지해주고 지금 96K까지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금 하락 추세선을 확실하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해주지 못했고 중요하게 우리가 넘어야 되는 노란색 선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추세가 반전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박스권인 90K부터 92K 이 구간을 잘 지켜주는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까지 깨면서 직전 저점까지 이탈을 해준다라고 하면 좀 큰 폭의 조정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어주고 다시금 눌림을 주고 있지만 이 구간을 리테스트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리테스트하고 또다시 도미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알트코인이 조금 더 힘들 수는 있기 때문에 도미넌스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파이어 차트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비트코인은 95K에 위치하고 있고 하단에는 말씀드린 90K 구간의 강력한 매수벽이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0K를 잘 지켜주시는지 체크하시고 일단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는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고 보라 고래들은 조금씩 고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갈색 고래까지 고개를 들어준다라고 하면 조금 더 다시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갈색 고래들이 고개를 들어주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난 2023년과 2024년의 비트코인 홀더들의 점유율을 체크해보면 2023년만 해도 거래소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소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했다라는 것은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2024년으로 들어오면서 ETF가 생겨나고 어마어마한 물량이 ETF를 통해서 들어왔고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기업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면서 오히려 거래소의 점유율은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개인들의 돈에서 기관과 고래, 정부의 돈으로 손바뀜이 되고 있고 아마 이 가속화는 2025년이 되면 더욱더 빨라질 겁니다.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고 불안하게 만들면서 개인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최대한 흡수하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그들에게 우리들의 비트코인을 내어주시면 안 된다. 지금 우리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 정도의 빙산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미국 정부 그리고 트럼프 정부 하에서 어마어마한 친화적인 가상자산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2025년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 아래에서는 블랙록, 피델리티를 포함한 초대형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절찬 세일즈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본질을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가치만 볼 게 아니라 이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본질을 보시는 눈을 잘 키우셔서 이번 상승 사이클 끝까지 잘 포기하지 않고 이행해서 결승선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